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입니다. 자, 오늘은요 데이스프링 새벽이라는 이 두 번째 앨범을 발표한 라헬 우리 만나 뵙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새로운 앨범 또 얼마나 또 멋지고 또 사연이 있는 앨범인지 우리 함께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여러분 다시 뵐게요.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길. 아버지가 그리운 날에는 숲길을 따라 걸어갑니다. 맑은 바람과 공기, 아름다운 햇살 가득한 자연 속에서 아버지께로 걸어갑니다. 그리운 나의 아버지가 계신 곳, 이곳은 광릉 추모공원입니다. 네, 오늘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주인공은 새로운 두 번째 앨범 데이스프링을 발표한 라헬 남라헬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이렇게 두 번째 앨범을 천천히 발매하기 있으시기에요? 어떻게 첫 앨범 발매한 지 14년 만에 발매하실 수가 있어요. 기다리시는 분도 어떡하라고. 그 사이에 네네. 5장의 앨범이 더 있고요. 이제 이게 정규 앨범으로 나온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정규로는 2집이에요, 두 번째. 근데 그 네. 사이에 디지털 싱글, 그다음에 EP 앨범 이렇게 네. 해서 예. 순서로는 얘가 6번째 음반입니다. 그래서 사이사이에 아마 네. 이제 잊어버릴만 하면 들으시고 하셨을 것 네. 같아요. 근데 이제 정규 앨범으로 이렇게 크게 나온 것은 그렇죠. 이 앨범이 두 번째 네. 앨범이군요. 그렇죠. 네, 아주 정말 멋있는 자켓 사진과 함께 이 작품이 나왔는데 네. 이 앨범을 이렇게 오랜만에 내시게 된 이유가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사실 정규 음반 내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 네. 선생님 누구보다도 이 음반 시장을 잘 아시겠지만 잘 모르지만 하여튼 안다고 치고 요즘은 사실 디지털 시대여서 네. 다운로드를 거의 많이 받고요. 그렇죠. 또 가수들도 정규보다 그냥 이제 디지털 싱글 네. 쪽으로 이제 계속 이제 본인의 곡들을 이제 발표를 하는 네. 그런 추세여서 저도 사실은 이렇게 시간과 뭐 재정과 이런 걸 투자해서 2집 음반을 CD로 찍어내야 되나 이런 고민 많이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14년 동안도 디지털로만 음반을 냈지 네. 용기를 못 냈어요. 네, 분명히 적자다 이런 예, 생각도 예. 들면서 그래서 그랬는데 지난해 이제 제가 좀 특별한 좀 사건 아닌 사건 특별한 사건이 좀 있었고요. 제 개인적으로 네. 이게 저희 가정 안에서 예, 사건이 예. 좀 있었고 네.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이제 용기를 낸 일이에요. 이 음반을 만들어내는 것이. 네. 이 대표곡이 예. 새벽 아리랑 네. 있던데요. 제가 네. 듣고 정말 이 곡 너무 좋다. 감동을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아리랑인데 네. 새벽이고 또 아리랑도 우리가 듣던 아리랑이 아니라 예. 좀 새롭게 창작한 그런 예. 아리랑이고 네. 국악적인 것도 있으면서 네. 가요적인 느낌도 있으면서 맞아요. 선생님 또 원래 전곡을 성악을 성악했죠. 하셨잖아요. 예. 소프라노시잖아요. 예. 그런 것이 다 아주 컨비네이션이 잘 이루어져서 네. 집합된 그런 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이 곡이 정말 사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네. 크로스오버 음반으로 나온 거고요. 장르가 네. 네, 클래식 음반의 그 분류로 이제 속해져 있고 그 안에서 제가 이제 크로스오버 가수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이제 최대한 많이 장르를 좀 이렇게 섞어보자. 그리고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모든 장르들을 다 가지고 와서 예. 좀 음악에 다 풀어내보자 한 것이 이제 의도였어요. 네. 그 중에서 이제 타이틀곡이 새벽 아리랑이라는 곡에 네. 이 의지를 조금 더 담은 거고요. 새벽을 향해 가는 아리랑 고개를 넘어서 새벽을 향해 간다라는 뜻이 좀 담겨 있어요. 네. 그래서 새벽 전에 오는 완전히 그 어둠, 칠흑 같은 어둠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어둠을 지나면 반드시 새벽이 온다라는 그렇죠. 어떤 그 의미, 그걸 좀 담고 싶었고, 지난해 저한테 있었던 사건이 사실은 그 칠흑 같은 밤의 시간을 좀 지났고요. 그리고 이제 소망이죠. 이제 새벽이 왔으면 좋겠고 또 올 거야 이런 확신을 좀 담았어요. 작년에 이제
저희 이제 아들이 지난해 중2, 그러니까 올해 중3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전학간 학교에서 이제 정말 영화에서만 보는 것 같은 그런 학교 폭력 사건이 일어나서 네. 저희가 피해자 가정이 돼버렸죠. 졸지에. 아이고. 그래서 저희 아이가 이제 네. 피해 학생이 되고 네. 저는 이제 피해 우리 아들을 계속 케어하면서 네. 1년 동안 거의 모든 일상이 다 중단되고 멈춰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보냈어요. 정말 힘든 시간이셨겠어요. 네. 그래서 이 곡을 이렇게 직접 작사를 예. 어느 순간 갑자기 그 글이 떠오르시던가요? 아이가 저희 아이가 이제 정신적으로 좀 많이 힘든 질환이 이제 생겨버린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충격이 좀 많이 컸기 때문에 이제 해리성 장애라든지 이제 환청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많이 시달렸는데 옆에서 그 케어하고 간호하고 이제 또 아이만 돌보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게 형사 사건 접수도 되어져 있는 상황이었고 또 학교와 교육청을 상대로 또 계속적으로 뭔가 요청을 하고 요구를 하고 어쨌든 아이의 신변을 계속 보호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네. 뭔가 이제 정말 거대한 산으로 가로막혀 있는 듯한 느낌이 굉장히 많았어요. 작년에는. 네. 그래서 큰 거대한 산과 나 홀로 싸우는 것 같은 그런 되게 외롭고 많이 적막하고 그랬던 시간들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가 제가 이제 어느 한계점에 간 것 같았어요. 이 정신적인 좀 한계에 네. 이르렀을 때 모든 걸 다 놓고 싶다라는 그 감정이 이렇게 찾아오더라고요. 그 순간을 어떻게 또 잘 넘어갔어요. 네. 그 상황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래도 예, 좀 잘 넘어간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니까. 예.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제가 누가 나한테 좀 이렇게 얘기해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고 또 하나는 지금 나의 현실이 마치 그 아리랑 하면 우리나라의 아리랑 하면 한이잖아요. 네네. 굉장히. 네. 그런 한을 가지고 투벅투벅 아이 손을 잡고 그 험난한 산고개를 넘어가는 듯한 그런 현실이 제가 마치 그런 현실 같다라는 게 그려졌어요. 순간. 네. 그때 우리 애랑 애 손잡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얘가 나한테 이렇게 지금 자꾸 뭐 이런 힘든 모습들을 보일 때 나는 애한테 어떻게 얘기해줘야 되지? 이런 네. 그런 거가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입에서 흥얼흥얼 또 이렇게 손으로 쓰여지고 그랬어요. 그게 가사로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네. 풀어낸 것 같아요. 되게 힘든 순간에 뭔가를 풀어야 되는데 혼자 그 새벽 시간에 뭔가 이걸 풀만한 게 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마음을 풀어내려고 쓴 게 네. 새벽 아리랑의 가사가 됐어요. 이걸 누가 작곡을 또 하셨나요? 작곡은 지금 임창정님 그 네. 가수 임창정님의 그 엔터테인먼트가 있잖아요. Yes I Am이라고 네. 거기 이제 사실 본부장님으로 계시면서 또 임창정의 내가 저지른 사랑 또다시 사랑 이게 히트곡이잖아요. 네. 그 곡을 작곡하신 이제 이 가요계 쪽에서는 본명은 따로 있고요. 네. 가요계 쪽에서는 이제 뭐 예명을 많이 쓰잖아요. 네. 멧돼지라고 멧돼지라는 작곡가분이 네. 돌격적이신 거. 그렇죠. 네. 그래서 써주셨어요 곡을 흔쾌히. 예. 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 새벽 아리랑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네. 요 곡 듣고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까요? 오늘 네. 그 라헬의 두 번째 앨범 데이스프링 이 새벽의 대표곡 새벽 아리랑 먼저 듣겠습니다. 내 맘이 더 이상
한 고개 손 잡아주고 등불이 되어주리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 넘어간다 밤 지나면 새벽이 올 거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 넘어간다 보이지 않을 땐 쉬었다 가고 힘겨울 땐 기대 있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 넘어간다 밤 지나면 새벽이 올 거야 밤 지나면 새벽이 올 거야. 네, 새벽 아리랑 들었습니다. 정말 그 라헬만의 그 사연이 느껴지는 네. 이 그 곡이었는데요. 제가 이 뮤직비디오도 봤어요. 네. 뮤직비디오도 참 그 가슴이 절절하게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네. 뮤직비디오였고요. 그 곡마다 중간 중간에 또 그 남자 아이도 나오던데. 아들이에요. 아 그래요? 그 친구예요. 네네네. 이 곡의 주인공. 네네네. 네네네. 그 제가 가사에 네. 그 코러스부 후렴 가사에 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음.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이 고 메시지가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 보면 그러니까 1절 후렴에서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넘어간다 한 고개에 예. 손을 잡아주고 등불이 되어주겠다라는 게 이제 1절이고 예. 두 번째 2절 후렴에서는 보이지 않을 때는 잠깐 쉬었다가 그리고 힘들 때는 잠깐 기대어 있어 괜찮아 밤이 지나면 네. 새벽이 반드시 올 거야 그런 메시지가 있거든요. 네. 그때는 이 말은 정말 아이가 들었으면 좋겠어 라는 그 포인트에 네. 우리 그 촬영 작가님하고 이제 에디팅 해주셨던 그 작가님들이 그 포인트에 아이를 탁탁 집어넣어 주셨어요. 그 뮤직비디오 안에. 그 아이도 이 곡을 자주 듣나요? 작사하는 순간부터 알고 있었죠. 네. 그러니까 실은 해리성 장애라는 거를 모를 때 이 가사를 썼어요. 이 말씀이 어떤 거냐면요. 이 곡 처음에 이렇게 되거든요. 네 곁에 아무도 없다고 느껴질 때 조용히 마음을 열어서 한번 봐봐. 내가 네 옆에 있어. 그리고 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네 마음이 네 말을 듣지 않을 때이라는 가사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그게 제 마음이었는데 우리 아이가 해리성 장애가 있다는 걸 나중에 진단을 받고 나서 보니까 사실은 엄마가 이 가사를 쓰고 자기를 보여줬을 때 자기는 사실 소름이 돋았다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그때 아이가 해리성 장애를 저한테 숨기고 있었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이슈가 계속 되는 거에 대한 계속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얼떨결에 이게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치료가 돼서 다행인데 네. 그 당시에는 아이는 숨겼는데 그걸 마치 엄마가 아는 것처럼 가사를 다 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굉장히 이제 아이가 엄마가 만드는 앨범과 곡이 어떻게 나올까 되게 기대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선물해 주는 곡이잖아요. 이거, 맞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이 곡을 좀 들으면 맞아요. 좋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는데요. 네네. 이 곡 제가 국악방송에서 진행을 하고 있을 때 창호해드린 네. 햇살이었는데 그때 맞아요. 이제 창호해드린 우리 햇살. 게스트로 토요일마다 정창관 선생님이 나오시는데 그분이 아리랑을 다 수집을 하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시더라고요. 가끔 아리랑 나오면
그 선생님께 보내드려요. 그래서 새로 또 이렇게 유튜브에도 만드시잖아요. 네네, 근데 맞아요. 이 앨범 벌써 딴 데도 소개하고 벌써 보내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저도 국악방송 쪽에 소개를 해주시는 어떤 지인분께서 네. 한번 앨범을 보내보는 게 어떻겠냐. 어. 새벽아리랑이 이번에 이렇게 나왔는데 했는데 예. 그래서 정창원 선생님께 연락을 조심스럽게 드렸어요. 네네.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미 벌써 구매를 하셔가지고 이게 앨범 나온 지 지금 이제 한 달 반 정도 2달 흘러가거든요. 네네. 근데 앨범 나와서 이제 출시되자마자 바로 사셔서 직접 사셔서 예. 이미 제 걸 다 들어보셨더라고요. 선생님 굉장히 부지런하세요. 예, 그래서 알고 있다고 음. 그 라헬이 당신이냐 이렇게 하셔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졸지 예. 이제 뭐 인사드리고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방송에 그렇잖아도 이거를 한번 실으려고 생각을 하고 계셨다고. 네. 그래서 참 또 인연이 됐죠. 네. 이렇게. 네네. 소개를 해주셨어요. 예. 요즘 또 박경소 씨가 아주 그 진행을 잘하고 네, 있는데요. 너무 재밌게 진행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 곡에 또 네. 이 국악 쪽을 담당해 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 거기에 장구와 향피리 네. 두 가지의 국악 악기가 들어가는데요. 네. 장구는 우리나라 그 피리 그 뭐 소금 이런 그 악기를 계속 연주하시는 정다운 선생님이라고 네. 독주회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예. 다양한 연주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타악을 해주셨던 연재호 선생님은 뭐 선생님 잘 아시겠지만 그 국립극장 국악관현악단의 네네네. 네, 수석 주자로 계시죠. 예. 그래서 또 이렇게 연결이 돼서 네. 해주셨어요. 네. 네. 정말 아주 멋진 아티스트들이 함께 해준 정말 앨범이라서 훌륭한 그런지 아티스트들. 정말 네. 더 네. 앨범의 퀄리티도 아주 훌륭한 것 같습니다. 그 프로듀서로서 이제 모든 곡을 다 네. 사실 뭐 편곡이나 이런 걸 다 하신 셈 아니에요? 네, 이제 편곡자는 또 따로 섭외가 돼서 네네. 편곡하는 선생님이 해주셨지만 또 보컬 편곡은 이제 모든 애들립 라인이라든지 네. 보컬에 조금 다르게 흘러가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 다 제가 했죠. 왜냐하면 네. 새벽아리랑도 그렇고 악보가 없이 녹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중음악 쪽에 또 제가 있었다 보니 이제 대중음악은 어쨌든 가이드 보컬이 오면은 귀로 듣고 그냥 녹음을 하잖아요. 네, 저희는 네. 악보를 잘 안 쓰니까. 예. 근데 가이드 보컬이 왔을 때, 예. 가이드 음악이 왔을 때 이제 제가 그 가이드로는 부를 수 없는 선율이 좀 꽤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다 이제 제 버전에 맞게 이제 또 따로 어렌지를 했고 네. 또 이제 다른 곡들도 다른 7곡의 곡들도 편곡자가 그러니까 악보 그 뭐죠? 이게 피아노 반주 스코어 악보가 오는데 네. 코드 적혀 있고 콩나물 대가리는 없어요. 그냥 코드하고 마디스만 있어요. 알아서 쳐라. 네, 알아서 그냥 다 비워져 있는 걸 제가 알아서 다 노래하면서 채워 넣는 뭐 그렇게 정말 이렇게 필이 가는 대로 부른 네. 그런 곡들이죠, 이거는. 재밌네요. 재밌게 녹음했어요. 네. 네. 두 번째 곡으로 제가 사이먼 앤 가펑클의 Bridge Over Troubled Water 네. 이 곡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네. 그 발음이 너무 좋으셔서 아닙니다. 한 번 더 듣고 싶어요. 네. Bridge Over Troubled Water. 네. 근데 예, 그렇죠? 네. 이 곡을 이 사이먼 앤 가펑클 노래를 또 네. 라헬의 목소리를 듣는 네네. 또 새로움, 또 신선함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정말 그 힘든 시기에, 험한 시기에 이 정말 치유가 되고 치료가 되는 네. 곡이기 때문에 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맞아요. 두 번째 곡으로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함께 네. 할까요? 네.
자, 사이먼 앤 가펑클의 Bridge over Troubled Water 이 곡을 우리 라헬의 목소리로 또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이 앨범을 발표하니까 선생님 네. 그 백석대에서 가르치잖아요. 네. 그 학생들 반응이 어떤가요? 저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아이고. 못 가서 네네네. 그 너무 실용음악과에서 지금- 가르치신 거죠? 네네네. 네. 제가 지금 실용음악과 부교수로 이제 재직 중인데요. 네네. 우리 친구들이 우리 제자들이 네. 사실 음악 장르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어요. 네. 지금 주로 저희는 소울, 팝, 재즈 이런 음. 쪽을 다루는데 네네. 근데 점점 이제 시간이 갈수록 네. 제가 학생들을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그 다양한 음악을 많이 듣더라고요. 그리고 클래식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 있어요. 제가 그걸 깜짝 놀랐거든요. 예. 예전 콘서트 하면서. 네네. 그래서 아마 제 음반의 이 곡들을 들으면 네. 정말로 다양하고 그 좋은 반응들이 나올 것 같아서 막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네. 지난 학기 학교를 못 갔어요. 아이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그냥 아름아름 네. 멜론이나 뭐 네. 이런 음악 사이트에서 아. 제 거 딱 올라온 거 듣고서 개인적으로 막 네. 그 오.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연락이 네. 와요. 그렇죠. 너무 좋다고. 요즘 학생들은 네. 주로 이 앨범을 사기보다는 다운받아서 다운로드, 그쵸? 스트리밍 이런 네. 걸로 하죠. 근데 요즘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정말 그 음반 다들 좋아하니까 네네. 음반을 사야 그게 어, 내 음악이 됐잖아요. 맞아요, 근데 요새는 맞아요. 다운을 받아야 내 음악이 된다고. 네, 휴대폰에만 들어가 있으면 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저도 아직 그 음. 스트리밍을 꼭 다운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하고 그냥 듣고 그 이렇게 듣고 좋다 이러고 맞아, 넘어가는데 맞아요. 요즘 세대는 그래야지 내가 아티스트한테 도움을 주는 거야 이런 생각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네. 교수님 저 하루 10번씩 들어요. 그럼 아마 나중에 정산될 때 갈 거예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최대한 도움이 되게 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근데 그 유통사가 이번에 굉장히 이제 좋은 유통사와 계약이 되면서 예. 좀 굉장히 탄탄하게 이렇게 케어를 해주시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거 혼자 다 이 계획을 해가지고 프로듀싱하는데 또 좋은 유통사도 정말 복이 많으시네요. 또. 예, 그죠? 너무 네. 너무 감사한 앨범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사실은 제가 음반 나왔어 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홍보들이 좀 잘 된 그런 음반인 것 같아요. 예. 네네. 반응이 좋아요. 네, 제가 네. 사실 클래식이어서 약간 크로스오버여서 우리 어린 학생들이 거부감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역시 이게 네. 음악이나 예술은 같더라고요. 통하죠. 예, 네, 그냥 네. 이렇게 결국에는 네. 감성과 네. 그 감동 네. 이게 더 먼저더라고요. 아, 노래를 그렇습니다. 어떻게 했다, 목소리 뭐 창법을 어떻게 했다 이걸 떠나서 네네. 곡이 좋다라는 걸로 다 가더라고요. 자 여기 참 이 많은 분들이 또 네. 축사를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네. 모슬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박상현 선생님이 모든 곡마다 라헬의 순수하고 맑은 음색과 감성이 녹아 있고 진정성 있는 보컬이 인상적이다. 그래서 이제 네. 클래식 팝과 국악의 크로스오버 시도한 게 이제 좋았다고 이렇게 네. 또 보내주셨는데요. 네. 이번 앨범을 또 나중에 이제 요 코로나 시대 지나면 공연도 좀 하셔야 되겠네요. 5월 9일이 공연일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때 한창이었는데. 예, 음반 출시가 3월 말이었고요. 음. 그다음에 음반 한 2개월 정도 네. 그 홍보 기간 마치고 쇼케이스를 하자 해서 5월 9일에 네. 이제 정했는데 아하. 음반이 나오게 된 것도 사실 2달이 밀려서 오. 5월 이제 중순에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콘서트 기획을 좀 해볼까 그러면 한 2달 뒤에 7월쯤 그렇죠. 해볼까 하는데 그냥 모든 이제 주변에 네. 이제 어르신들이나 네. 이제 음악계 그 선배님들한테 조언을 좀 구했죠, 제가. 어. 그랬더니 올해는 지나는 게 어떻겠냐. 네, 네네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저도 좀 그래서 답답함이 좀 많았어요. 예. 저도 좀 이게 가수는 어쨌든 음반 나오고 바로 이어서 쇼케이스 하면서 좀 한 번 더 에너지를 투어도 좀 하면서. 네. 에너지를 딱 올려서 이제 활동과 이게 탁 이어지는 걸 그림을 그리는데 네. 뭔가 맥이 자꾸 끊어지는 아하. 느낌도 들고 그래서 네. 조금 답답함이 있었는데 또 한편 생각해 보니까 제가 콘서트를 하면 뭐 이제 우리 장일범 선생님도 제가 선생님 와주세요 할 거고 네. 또 막 초대를 드릴 건데 네.
그 초대를 받으신 분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초대를 받으면 가고 싶고 가야지라는 마음이 선뜻 무조건 드시겠지만 또 네. 한편 네. 걱정되는 것들이 그렇죠. 항상 있잖아요. 네, 올해는 네, 이 코로나라는 게. 네. 그러니까 망설이실 거고 고민하실 거고 네, 네, 네. 제가 고민을 드리게 되는 거가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를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차라리 마음 편하게 네. 오실 수 있을 때 예, 예. 오세요라는 걸 하고 싶어서 네. 그러고 싶었고 콘서트의 취지가 네. 그 학교 폭력 피해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치유 콘서트가 쇼케이스의 제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와주셔야 되거든요. 그 어느 때보다. 그리고 우리 학교 폭력에 대한 어떤 피해자 가정들이 더 많이 오셔야 되는데 지금 어디나 많이 오세요가 안 되는 그게 안 상황이잖아요. 되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거리두기 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네. 저런 상황 때문에 상황을 좀 보고 있어요. 편해지면 네. 네. 알겠습니다. 좀 잘 해보자 네. 이런 생각. 그리고 제가 이 중에서 네. 또 아주 너무너무 좋았던 곡이 그 김성태 선생님의 동심초. 와, 동심초 또 설도 중국에 맞습니다. 기생이 있었던 그 설도의 맞아요. 예, 작품인데 이 김한서의 번역이 또 되었고 네. 그래서 정말 저도 이 곡을 좋아하는데 저는 사실 이 곡을 기회 됐을 때 옛날에 춘천 강릉 시립 합창단하고 협연하셨어요? 앙콜로 제가 불렀어요. 사실 그 남자가 부르는 곡이 아니잖아요. 아닌데요, 근데 맞아요. 남자가 불렀는데 사람들이 되게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하여튼 그때 기억이 나면서 제가 동심초를 굉장히 우리 가곡 중에서 특별히 좋아요. 좀 좋아하는 곡인데 선생님이 그러시구나. 부르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들어보셔서 아마 네. 선생님 느끼셨겠지만 예. 앞에 1, 2절이 나눠져 있는데 1절을 네. 남자가 부를 수 있는 키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약간 따라 불러볼게요. 크로스오버 예, 선생님. 네네네. 왜냐면 크로스오버 가요 느낌이 살짝 그런 키가 음역대가 그렇게 만들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바리톤, 하이바리톤 정도 우리 선생님들이 부르시기에 참 편안한 그런 음역대예요. 1절은. 네. 2절은 전형적인 소프라노 A키로 된 소프라노예요. A 플랫으로 된. 그래서 편곡자가 네. 이 곡을 한 편곡자가 이거는 라헬의 버전으로 새로 편곡을 할 거야. 또 라헬 버전으로 새로운 키로 좀 만들어 볼 거고 그리고 바이올린만 있잖아요, 선생님. 그 지금 반주가 스트링 그 미디 스트링이 깔리고 바이올린만으로 채워진 곡이거든요. 네. 악기 한 대로만 불렀던. 그러니까 이게 네. 단순한데 오히려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동심초의 느낌이 딱 맞아요. 나서. 딱 나요. 그래서 너무너무 다 추운데 빨간 동심초가 딱 맞아요. 나와 있는 그 맞아요, 느낌. 선생님. 그런 걸로 썼어요. 그리고 이 동심초는 네. 제 앨범에서 앨범이 지금 다 산뜻, 발랄, 뭐 희망 이런데 동심초만 가장 아파요. 네. 근데 그거는 다 밝은 곡 넣고 싶었는데 사람이 어쨌든 이게 망각의 동물이라고 지나면 또 잊어버릴까봐 네. 아팠던 시절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자. 아하.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잊어버리면 네. 우리 같이 아파하는 우리 아들과 같은 그 아이들에게 제가 다가갈 수가 없잖아요. 예. 잊어버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네. 그때 기억을 꼭 가지고 가자라는 의미로 아팠을 때 떠올려지는 어떤 그 아련함, 절절함 그걸 동심초로 좀 풀었어요. 콘서트 알겠습니다. 때는 제가 이 동심초를 사실 그 남녀 듀엣으로 지금 계획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앞에 이제 바리톤 선생님들 중에 또 만약에 제가 초대를 드릴 수 있는 분이 오시면 네. 이제 앞부분 1절을 부르고 2절 동심초에는 제가 부르다가 이제 그 후렴구 쪽으로 가면서 네. 이제 그 이중창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느낌으로 콘서트를 기획을 하고 있어요. 아주 그래서 멋진 또 그 이중창이 되겠네요. 그렇죠. 같이 기대가 하실까요, 됩니다. 선생님? 네. 그때 기회 오셔서 되면 감사합니다. 아유, 네, 동심초 제안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동심초 너무 잘 나왔어요, 생각보다. 좋습니다. 네네. 우리 김성태 작곡 또 설도 작시 동심초 하나 더 있어요. 갑자기 생각났어요. 네. 에피소드. 네 에피소드
제가 이 곡이 지금 커버곡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커버곡들은 다 개작 동의서라는 걸 받아야 되잖아요. 오. 그 저작권 원저작자한테 아하. 다 개작 동의서 직인을 다 받아야 해요. 예, 예. 사인을 받거나. 예, 예. 근데 그 김성태 선생님한테 제가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셨죠. 예. 그래서 저작권협회에서 알려주는 그 출판권자들이 있어요. 네네네. 이걸 관리하시는. 예, 예, 예. 그래서 알려준 대로 전화를 드렸더니 예. 셋째 아드님이세요. 아. 지금 김성태 선생님의 셋째 아드님이 예. 이 판권을 그 저작권을 관리하고 계세요.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두세 번 정도 예. 이제 서류를 주고받고 하는 과정 중에 어허. 김기철 선생님이시거든요. 네, 네. 그 셋째 아드님이 네, 네, 네. 김기철 선생님하고 계속 이제 요 동의서 때문에 왔다 갔다 서류 주고받고 메일링 주고받고 전화 통화하고 하면서 그냥 저는 통상적인 그 사무적으로 이렇게 좀 부탁도 드리고 뭐 또 이렇게 제가 음반을 만듭니다 이렇게 소개도 드리고 했는데 굉장히 감동을 받으셔서 저한테 이후에 앨범이 만들어지는 그날까지 정말 문자 메시지로 응원을 계속 주셨어요. 예, 응원한다, 예, 예. 좋다. 그리고 또 개작 동의서를 받을 때 믹싱이 되어져 있기 전에 그냥 녹음한 소스들을 보내드리거든요. 예, 예, 예. 그 트러블도 브릿지 그것도 이제 EMI 소니 통해서 유니버셜 뮤직이죠. 네네. 유니버셜 통해서 이제 이미 들어보시고 거기서 손상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그 개작 동의가 돼요. 그렇군요. 많이 손상되거나 아주 곡이 이상해지면은 동의를 안 해주시거든요. 오늘 그 네. 말씀하신 얘기가 아주 네. 그 앨범 제작하시는 분들한테 큰 도움이 큰 되겠습니다. 도움이 저한테 그냥 이렇게 뭐 물어주시면 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개작 동의서를 받을 때 음. 원곡자들한테 이 앨범들이 가요. 그러니까 뭐 러버스 콘체르토 같은 경우는 소니 EMI 통해서 영국에 갔다 와요 음악이.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그쪽에서 안 된다 이거 너무 손상됐고 이게 우리 음악보다 퀄리티 떨어진다 안 해준다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좋으면 이제 막 흔쾌히 빨리 녹음해라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동심초를 해서 이제 아주 러프하게 녹음한 걸 보내드리고 지금 의도와 취지가 이렇습니다 하고 보내드렸더니 너무너무 격려를 해주시고 네. 정말 이렇게 진짜 힘이 많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 사실은 제가 그때 받았던 에너지는 김성태 선생님께 받는 응원 같았어요. 그 아드님이 주셨던 그 응원들이 네. 맞잖아요. 사실 어찌 보면 돌아가셨지만 또 네. 아드님을 통해서 받는 것 같은. 아. 그래서 동심초가 저에게 있어서 이 앨범의 동심초가 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특별한.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네. 이 동심초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김성태 작곡, 설도 작시, 동심초 함께 들었습니다. 저도 너무너무 정말 사랑하는 우리 가곡인데요. 네. 김성태 선생님은 제가 그 월간 객석 기자일 때 우리 그 객석의 편집인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사장님이었던 거죠. 어머. 그래가지고 그러셨구나. 늘 뵙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직접 뵈셔서. 백수를 하셨죠. 백수 하셨고. 예, 그러셨구나. 오랫동안 조금만 더 사셨으면 아마 만나실 수 있었을 텐데 예,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따님이 또 김기순 선생님이라고 네. 이화여대 교수세요. 플루티스트.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그래서 그러시구나. 대를 이어서 음악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선생님 너무 보내드려야 되겠어요. 제가 네, 한번 보내시면 너무 좋아하실 것 앨범을 같아요. 보내드려야 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이렇게 라헬의 두 번째 앨범 새벽 데이스프링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안에 사진을 참 아주 천사처럼 찍으셨어요. 누가 찍어주셨나요? 오늘은 사진 작가님. 오늘은 반대로 검은색 의상을 오늘 제가 입고 블랙을 오셨잖아요. 웬만해서 안 입으려고 그러는데. 네. 여기 바깥엔 또 검은색 네네네. 의상이 있네요. 그렇구나. 컨셉은 무조건 새벽이었어요. 밝음, 아하. 희망. 근데 이제 뒷면에 나오는 그 블랙 드레스 의상이 네. 가장 또 마음에 든다는 또 많은 네, 마음에 드네요. 의견들이 있어서 예. 고민 많이 했어요. 그걸 앞에다 넣을까, 지금 메인을 뒤에다 넣을까 그러다가 아니야, 그래도 더 밝게 가자. 화이트다. 예, 그렇게 예, 해서 했는데 이제 사진 작가 이 작가님이 자기 이름 나오는 거 알면은 뭐라고 생각하실까? 최종원 작가라고요. 그 조세현 작가님이라고 그 연예인 압니다. 사진을 많이 찍으신 그렇죠. 그분의 이제 수제자였죠. 지금 예. 제 사진을 찍어주신 최종원 작가는 조세현 선생님의 이제 수제자. 네. 그러니까 조세현 선생님 밑에서 이제 사진을 배워서 예. 지금 뭐 가수 이선희님이라든지 네. 뭐 또 여러 아티스트들 사진을 좀 담당해서 찍어주신 작가님이시고요. 네네. 이번에 저도 이제 잘 섭외가 돼서 아주 고생 많이 하면서 찍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사진 찍는 걸 좋아하고 또 이제 어렸을 때 뭐 잠깐이지만 이제 모델 활동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카메라를 좋아하니까 네. 이제 찍다가 서로 너무 이제 신나가지고. 선생님 무슨 모델 하셨어요? 전 잘 몰라가지고. 네, 저 그냥 CF도 좀 했고요. 이제 리포터도 좀. 보니까 하신 것 같아요. 많이 그죠? 아니에요. 네, TV에서 많이. 잠깐. 뭐 당시 이제. 리포터는 어떤 거 하셨어요? 케이블 TV에서 리포터, 뭐 스포츠 막 현장 가서 이제 막 취재하고, 그런 거도 좀 했었고. 그때 뵀었던. 네. 그래서 이제 카메라도 좋아하고 방송도 좋아하고 하니까 이제 사진 작가가 찍으면서 이제 포즈들이 잘 나오고 하니까 막 신난 거예요. 주문한 대로 막 나오고 저도 이제 몸이 풀려지니까 막 너무 좋은 그것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2번 찍었어요. 한 번 안 찍고 이틀에 걸쳐서 찍으면서 한 5,000장 이상 찍었어요. 그렇게 많이 네, 그렇게 찍는 줄 몰랐어요. 서로 본인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신나고 계속. 그래서 작가가 막 나중에 땀 닦고 다시 찍고 그랬던. 사진이 좋네요, 아주. 사진 참 좋죠. 네, 훌륭합니다. 사진은 원래 이렇게 많이 안 넣거든요. 제가 자켓에 그 화보집 안에 그냥 따로 이렇게 넣거나 하는데 앨범을 탁 여니까 그 안에도 있네. 있어요. 이 사진이 너무 다 좋아서 버리기가 그냥 이렇게 소장하고 놔두기가 아까워서. 그럼 여기다 책장을 만들어가지고 화집을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실제적으로 그 타이틀이라든지 그다음에 크레딧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덜 보일까봐. 그래서 좀 단촐하면서도 이제 이미지를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그냥 만들었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 뭐 참 좋은 곡들이 많은데 The Prayer, 기도. 저 이 곡도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같이 하시죠, 선생님 이것도.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그래서 이 기도를 끝곡으로 하고 싶은데요. 또 오늘 뭐 요즘에 기도하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요즘에 제가 사실은 이제 작년에 이 일을 겪고 좀 많이 지쳐 있는 상태에서 저도 모르게 이제 공황장애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황장애인지를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굉장히 이제 힘들어서 병원을 갔는데 예. 공황장애다. 그래서 사실 주변에서 공황장애면 그게 뭐야? 막 이러고 제가 그렇죠. 예. 그거는 어떤 거야? 막 이렇게 물어보고 뭐 이렇게 유별나게 뭘 그러나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딱 이게 경험을 해보고 나니까 진짜 반성이 되고 회개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거에 대해서. 예. 그리고 예전에 뮤지컬 하면서 이제 같이 했었던 배우 중에 후배 배우가 연습하다 말고 막 나가서 한 30-40분 동안 애가 막 화장실에서 토하고 막 혼자 사투를 벌이다가 들어왔는데 왜 그래? 라고 했더니 공황장애라고. 그래서 뭐지? 이건 어떤 현상이지? 얘는 왜 이러지? 이랬거든요. 네네네. 제가 이제 그게 너무 이제 와닿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파생되어지는 좀 안 좋은 상황들이 계속 이제 좀 왔어요. 네. 지금도 이제 사실 비상약을 가지고 다니는 정도인데 지금 제가 그게 좀 빨리 치료가 되고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네. 게 사실 가장 큰 기도 제목이죠. 그리고 알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또 많이 밝아지고 이제 많이 회복됐는데 아이나 그다음에 우리 가족들이나 다 좀 다시 이전에 정상적인 일상으로 회복됐으면 하는 게 큰 바람이죠. 예, 선생님 네. 또 가족, 선생님 그리고 네. 또 우리 이 시간 공황장애를 겪고 계시는 네. 모든 분들이 이 곡 그렇죠. 듣고 치유되시기를 바라는 네. 그리고 또 그런- 이제 우리 학교 네. 폭력이라는 그런 정말 뭐 엄청난 일어나면 안 되는 그렇죠. 그런 네. 걸로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 그분들을 사실 그분들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곡을 만들었기 때문에 네네. 그분들에게 용기가 좀 위로가 되는 예. 거였으면 좋겠고 네. 사실 새벽아리랑은 만들어 놓고 나서 보니까 코로나 전에 이 곡을 만들었는데요. 만들어 놓고 보니까 지금 코로나 시대에 지금 필요해요. 우리가 그렇죠? 진짜 네. 네, 손잡아주고 함께 가야 돼서 맞습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다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곡이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게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 The Prayer 네. 옛날에 뭐 그 보첼리도 부르고 셀린디옹도 네. 부르고 그 보첼리 셀렌디옹 그랬던- 듀엣 버전이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켈틱 우먼이라고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아이리시 파페라 그룹인데요. 네,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할 때 봤습니다. 네, 저는 그 그룹의 음악들을 많이 카피하고 아. 공부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그 켈틱이랑 비슷한 풍으로 이제 편곡해서 노래를 불렀고요. 네. 켈틱 우먼 버전의 그 버전 그 곡으로 제가 프레어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 혼자 부를 수 있는 곡으로 예. 이제 했는데 실제로 무대에서는 듀엣을 많이 했어요. 예, 협연과 알겠습니다. 같이 하고 굉장히 좋잖아요, 곡이. 네, 그럼요. 자, 또 아주 덕분에 뜻깊은 또 앨범 라헬의 두 번째 앨범 데이스프링 함께 감상할 수 있었고요. 선생님 또 이 앨범도 많이 또 네. 절찬리에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기를 바라면서 자 여기서 또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라헬 남라헬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또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함께 할까요? 장일범의 유쾌한 유쾌한 클래식. I pray you be alright and watch us where we go and help us to be wise in times when we don't know. Let this be our prayer as we go away. Lead us to a place, guide us with your grace, to a place where we'll be safe. I pray you find your land and hold it in
child.